자, 좋습니다. 18번 문제 같이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포물선 위에 요 점에서의 접선이 얘래요. 자, 얘하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고요. 바로 요 점을 접점으로 한대요. 그러면 이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집어넣자고요. 자, y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고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과 똑같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차피 얘하고 얘는 뭐하고 있다고요? 접하는 거라고요. 그럼 얘하고 얘가 접한다는 말은 두 식을 연립했을 때 하나의 2차 방정식은 근이 하나, 중근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라고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y 똑같으니까 y에다 집어넣으시면 좌변은 ax 더하기 b가 될 거고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이 모양을 쓸 수가 있겠죠. 좌변을 0으로 만들겠습니다. 0은요. x제곱 되겠고요. ax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ax가 되면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주게 되면은 a 더하기 3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플러스 b가 넘어가면은요. 마이너스 b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문자 미정계수가 두 개 잡히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뭐 할래요? 나는 b를 없앨 거예요.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은 뭐와 똑같다? 마이너스 1 빼기 a와 똑같으니까 b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1 빼기 a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이 상수항은 뭐가 되는 거 아니? 앞에 마이너스 조심하시고요.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2 더하기 a가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2 더하기 a.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부분 자체를 2 더하기 a라고 바꿔서 넣을게요. 플러스 2 더하기 a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겁니까? 이렇게 하나의 2차 방정식 만들었고요. 접한다. 판별식은 0이라고 식을 만들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따라서 x의 개수, 뭐 마이너스는 제곱을 하면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a 마이너스 3제곱, b제곱이죠. 마이너스 4 ac. 자, 판별식은 0이라고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a제곱, 2앞 b, 6a, 마이너스 4a, 공유한 계산하면 플러스 2a가 될 거고요. 상수항은 3의 제곱 9에다가 빼기 8을 하니까 플러스 1 나오겠네요. 아이고야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가 되었고요. a의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를 예쁘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b의 값은 얼마다? 0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0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 문제는 뻔한 문제예요. 얘가 접점이기 때문에 접점은 그래프 위에는 한 점이니까 대입을 해서 a하고 b 사이의 관계를 따져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얘하고 얘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라고 식을 만드는데 미정계수가 a, b 두 개니까 뭐 b에다가 바로 집어넣어서 b에다가 이 상태에서 바로 집어넣어서 한 문자를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써서 자연스럽게 문제 풀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 19번 문제 시간 드립니다. 의미가 없죠? 네, 좋습니다. 자, 19번 문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있어요. 저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저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가 생겨나 봐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도록 하는 K의 합을 구하자. 어떻게 이해하자?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하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우리가 지금 K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K를 우변으로 보내버리세요. 그럼 K를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X까지가 좌변이 되겠고 우변이 마이너스 K가 되는 겁니다. 이제 뭐 할 겁니까? 좌변에는 이 2차식을 y라고 잡고 우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y 이렇게 잡자고요. 괜찮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빼기 x라고 하는 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y 이퀄 마이너스 k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처음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이와 같이 절대값이 포함된 이 포물선과 y는 숫자꼴이에요. 얘가 어차피 상수잖아요. y는 숫자꼴, 이와 같은 직선의 교점이 몇 개, 서로 다른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k의 값 구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그래프와 이 직선,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3개,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것은 그래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교점이 3개 나오기 위한 k의 값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자? 얘를 갖고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얘를 갖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왜 이제 부담스럽습니까? 절대값이 있어서 부담스럽죠. 그럼 절대값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절대값 안에 있는 1차씩 나왔을 때 우리 절대값 없애는 방법 계속 연습하고 있잖아. 어떻게 하죠?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얘는 0이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의역 구간을 나눠서 관계식 세워야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쪼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값을 없애야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x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가 음수거든요.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나가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나가니까 플러스 3x 빼기 2x니까 플러스 2x라고 하는 관계식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 x의 값이 0보다 커놨을 때 얘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그냥 지워지죠. 그러면 쟤는 마이너스 3x 빼기 x이기 때문에 y는 얼마?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관계식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꼭 시점 말고 공통인수 x로 인수분해해서 x절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좌표 평면상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좌표 평면상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떠냐? x절편이 0 또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0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x절편을 갖게 되겠고, 참고로 얘는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버리면, 살짝 적어드릴게요. 표준형으로 바꿔버리면 x 플러스 1 몽땅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붙여.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정도, 얘가 꼭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어디다 그려라? x는 0보다 작은 쪽이니까 0을 기준으로 왼쪽에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두 번째, 얘도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x절편이 0과 4예요. 0과 플러스 4, 얘가 지금 x절편이고요. 참고로 얘도 살짝 표준형으로 바꿔버리면 x-2 몽땅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 정도 되니까 자, 2, 마이너스 4. 그래서 그래프는 원래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나와야 되는데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래프는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이와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 다 한 거죠. 자, y 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 y축 위에는 어떤 숫자를 지나가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라고요. 그럼 x축의 평행한 직선을 만약에 이렇게 그려버리면 어떻습니까? 교점은 두 군데밖에 안 생기죠. 그럼 만약에 x 이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x축에 따라서 딱 그려보세요. 교점이 몇 군데 생깁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y 이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요 숫자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k라고 하는 녀석이 0일 때 교점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k라고 하는 녀석이 y 이꼴 0이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또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이때는 교점이 몇 군데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안 되죠. 근데 그래프를 좀 더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봤더니 교점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생기죠. 그때 얘가 뭔데요? 마이너스 1지점이었잖아요. 바꿔 말하면 마이너스 k라는 숫자가 어디를 지날 때? 마이너스 1 지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교점이 3개 생기려면. 그래서 k의 값은 얼마다? 0이거나 또는 플러스 1이다. k의 값 이렇게 두 개의 k의 값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연습을 스스로 좀 해주셔야지만 풀 수 있는 거죠. 처음 봤을 때는 못 푸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풀었던 문제하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맥락이 비슷하죠. 중요한 것은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유형편에서 두 문제 골라서 한번 미리 좀 땡겨서 풀어봤고요. 다시 개념편으로 옵시다. 개념편 오시고요. 자, 개념편 105쪽으로 다시 되돌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함수의 최대체수. 자, 지금 얘기하는 이 개념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인데, 네,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좀 잘 듣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함수의 최대체수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거 문제 다시 한번 살짝 개념 목표 좀 합시다. 정의역이라는 거, 뭐 처음 말하는 내용은 아니죠.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에서 x집합의 원소들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근데 편의상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함수 관계식이 나왔을 때는 x라고 하는 문자에 넣을 수 있는 원소들의 모임, x집합에서 x라는 문자에 넣을 수 있는 녀석들의 모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가 그려진 x축상의 범위, 그래프가 그려진 x축상의 범위를 보통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그럼 예를 들어 정의역 x가 아까처럼 0보다 크다.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0 오른쪽에만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역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역이라고 하는 것은 y에 올 수 있는 원소들의 모임, y에 올 수 있는 원소들의 모임을 공역이라고 불러요. x에다 무언가를 딱 집어넣었을 때 얻어지는 y의 값은 이 범위 안에만 있으면 돼.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돼. 뭐 이런 뜻이죠. 그럼 공역이 만약에 뭐 실수 전체다라고 하면은 어떤 수가 y의 값이 되든 상관하지 않겠어 라는 뜻이고, 만약에 공역 y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으면 y는 음수는 내가 나오면 안 된다고 하기에 y는 0 이상이면 다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이게 공역의 의미죠. 그래프가 올 수 있는, 그려질 수 있는 y축상의 범위.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치역이에요. 치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죠. 치역의 의미는 함수값 전체의 집합, 함수값을 다 모아놓은 게 치역이에요. 함수값 전체의 집합. 그럼 함수값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함수값을 fx라고 쓰죠. 편의상. 그럼 함수값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부르고, 함수값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최소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치역이라는 것은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고요. 그래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프가 그려진 y축상의 범위.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진 y축상의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상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참수 포물선. 여기까지 그렸지만은요, 그래프는 원래는 한없이 쭉 가는 거예요. 한없이 쭉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위로 꼭대기 쭉 올라가는 겁니다. 우주 끝까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 y축상의 범위는 꼭지점의 y좌표를 기준으로. 맞습니까? 그래프가 그려진 y축상의 범위는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얘를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꼭지점의 y좌표를 선생님이 편의상 t라고 하면은 치역은 뭐가 되느냐? y는 k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것. 이게 바로 뭐다? 치역이 되는 겁니다. y는 꼭지점의 y좌표 k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치역이에요. 그럼 이 치역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함수값이고, 이 함수값 가운데에서 제일 밑에 있는 녀석, 이 제일 밑에 있는 녀석을 우리는 최소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소값. 그럼 이때는 최대값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죠? 왜? 워낙 커서 몰라. 이때는 최소값만 등장하는 거죠. 바로 이제 함수값 가운데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그게 최대값 혹은 최소값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또는 최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문제상에서 중요한 게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이 만약에 문제상에 주어져 있지 않으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로 간주하는 거예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고, 바꿔 말하면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든 상관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이 전제 조건에서 y는 a괄호 x-p제곱 더하기 q라고 하는 이차함수 포물선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입니다. a의 값이 0보다 크다. a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갖게 되겠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갖는 경우에는 물론 얘는 꼭지점의 좌표는 p, q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갖는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는 그래프가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프 자체는 이 빨간색 막대기를 중심으로 그래프가 위에 그려지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값만 나온다? 최소값만 나온다. 그래프가 한없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그 최소값이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 자체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꼭지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했을 때 x의 값이 얼마면? p면 이때는 최소값만 나온다.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 q를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요. A의 값이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나오잖아요. 그래프가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나올 때는요. 요 막대기를 중심으로 그래프는 아래쪽에 그려질 거예요. 아래쪽에. 그럼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y축상의 범위는 요 막대기 아래쪽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값이 나온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값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는 밑으로 하나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최소값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막대기가 위에 생기는 경우에는 무슨 값이 나온다? 이때는 최대값만 나온다. 그 최대값은 뭘 의미한다? 꼭지점에 y좌표 q를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 x의 값이 t일 때, 꼭지점에 x좌표일 때 최대값은 꼭지점에 무슨 좌표? y좌표가 있다는 최대값을 갖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역이 모일 때, 실수 전체일 때, 정역이 실수 전체일 때 꼭지점을 p, q라고 합니다. A의 값을 양수라고 하면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갖게 되겠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은 막대기를 밑에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막대기가 밑에 그려지기 때문에 이때는 최소값만 나온다. 그 최소값은 뭘 의미한다? 꼭지점의 y좌표가 그대로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고 꼭지점의 y좌표라는 것은 꼭지점 x좌표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다라고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A의 값이 모일 때는 음수일 때는 A의 값이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만들어지고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나왔을 때는 막대기를 위에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값만 등장하게 되겠고 x가 p일 때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 q를 의미한다. 이렇게 개념을 이제 공식처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볼일 때는 최소값, 위볼일 때는 최대값. 그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꼭지점의 무슨 좌표? y좌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전제 조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좀 한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 일반형을 무표준으로 바꾸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y는 x-1 몽땅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자, 녀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a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갖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갖는다는 것은 막대기가 밑에 생기죠. 무슨 값 나온다? 최소값이 나온다.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꼭지점의 x좌표 1일 때 최소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우리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최대값은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y로 x 플러스 2 몽땅의 제곱 플러스 1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이때는 a의 값이 뭐인 경우입니까? 음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갖게 되겠죠.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갖게 되면은 막대기가 위에 생기기 때문에 무슨 값만 나온다? 최대값만 나온다.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2,1이기 때문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때 최대값은 바로 플러스 1. 그렇죠. 꼭지점의 y좌표가 그대로 최대값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자, 이 내용에서 보겠습니다. 정역이 설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한된 정역 x의 범위가 0 이상 3 이하다. 이렇게 정역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좌표 평면상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꼭지점의 x좌표가 1일 때 꼭지점의 y좌표는 2라는 얘기고요. 얘가 지금 꼭지점의 좌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좀 밑으로 볼까요? 꼭지점이 1,2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1일 때 꼭지점의 y좌표는 2가 되겠다. 이 밑에 그림이 2가 되겠다. 그리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정역이 0 이상 3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0부터 어디까지? 3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 그래프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y축상의 범위를 치역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치역이 되는 겁니다. 치역. 치역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었죠. 함수값 전체의 집합.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도 나오고 최소값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최대값도 등장하고 최소값도 등장한다.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나온다? x가 3일 때 나오는 거고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나오는 거고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3일 때 나온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개념을 잡아줄 거냐? 이렇게 개념을 잡아줄 거예요. 어떻게 개념을 잡느냐? 제한된 정역의 구간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2차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갖는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갖는다. 중요한 것은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1,2라고 하는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정의역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의미가 있다.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상황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 바로 최소값이 그냥 2가 되어버립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정의역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는 의미가 있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꼭지점의 x좌표 1을 기준으로 0과 3의 거리를 따지는 겁니다. 1하고 0은 차가 1이고요. 1하고 3은 차가 2죠. 멀리 떨어진 게 3이에요. 멀리 떨어진 게 3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보다 멀리 떨어진 x에다가 3을 집어넣을 때 바로 최대값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실제로 x에다 그냥 3을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고요. 3에서 1을 빼버린 2의 제곱 4 더하기 2니까 최대값은 6이 될 것이다.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멀리 떨어진 것을 대입했을 때 무슨 값? 최대값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정의역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정의역 자체의 x의 범위를 2 이상, 3 이하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1,2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이렇게 갖게 되는 건데 정의역이 얼마부터? 2부터 3까지예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라. 이 부분만 냅두시고요. 나머지는 지워버리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지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진 y축상의 범위, 얘가 바로 최소값,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라고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고 x에다 3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꼭지점의 x좌표 1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프로 존재하지 않는 점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 양끝점인 2하고 3을 정의역의 양끝점인 2하고 3을 함수 관계식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원래는 얘가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었으니까 바로 1하고 그나마 가까이에 있는 녀석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고 1과 멀리 떨어진 녀석을 대입을 했을 때가 최대값이다. 혹시나 이 개념 자체가 만약에 아리까리 하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정의역 범위 안에 없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 인정 못한다. 정의역의 양끝점을 집어넣었을 때 이차함수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 이게 개념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 정도 개념 정리하고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2교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